지금 지난 시간에 7장까지 했었죠. 그래프의 운행까지 했었죠. 그렇죠? 7장. 그래프 해갖고 첫 번째 그래프의 정의, 그렇죠? 그래프의 용어, 그래프의 종류, 그 다음에 그래프의 표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운행까지 했었죠. 그래프의 운행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 하는 게 그래프의 운행까지 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FS 방법 설명했었죠. 그렇죠? 얘는 민접 리스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얘는 민접 행렬 가지고 특정 정점이 다른 정점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을 가지고 작성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방법 모두 다 뭐를 사용했었어요? 비지티드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을 해갖고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정점을 방문하면 정점 방문 시 비지티드 배열을 1로 셋했었죠. 방문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 다 영역값이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접 행렬 Q를 할 때는 Q의 데이터가 입력 시 비지티드 배열을 1로 지정했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주제, 여섯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쇼테스트 패스입니다. 쇼테스트 패스. 그래프 G의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서 정점 VI, 그렇죠? 정점 V제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것을 쇼티스트 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단 경로 쇼티스트 패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G를
인적 행렬로 표현합니다. 하고 IJ를 정의하여 해당 경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AK의 IJ는요, AKIJ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정점 K보다 큰 정점 지나지 않고 정점 I에서 J로 가는 최단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와 같은 그래프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를 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지역이 하나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가 있죠. 그렇죠? 킬로로 표시되는 거리가 있죠. 몇 킬로다, 몇 킬로다 포함되는 거리가 있죠. 그랬을 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는데 최단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여러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고속도로가 간선이 되는 거. 지역별로 연결된 고속도로가. 그래서 최단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래프 G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얘를 G로 표시하게 되면요. 그죠?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0번, 1번, 2번 노드가 있습니다. 0번, 1번, 2번. 0번에서 0번 가는 건 없죠. 0번에서 1번 가는 건 거리가 4만큼 나오죠. 그죠? 0번에서 2번 가는 건 11만큼 나오죠. 1번에서 0번 가는 건 6이죠. 1번 자기 자신 가는 거 없죠. 1번에서 2번 가는 거는 2죠. 그렇죠? 2번에서 0번 가는 것은 3이죠. 2번에서 1번 직접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현재 여기서만 보면 2번에서 1번 가는 거 알 수 없으니까 얘를 무한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없을 경우에는 무한대로 표시한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는 알 수 없다.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번에서 1번 가는 것도 0이죠. 그랬을 때 A의 0, 2위에다 합시다. 공간상. A의 0을 구한 아, 그래? 이렇게? 어, 됐어요? 어, 화면을 못 봤어요. 채팅창을 제가. 책 한번 보고 설명 해봤고요. 됐죠? 오케이. 좀만 더 올릴까? 오케이. 됐습니다. 네. A의 0. 그치? 이걸 정의하는 거.
A의 1, 그 다음에 A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야? K. 정점 K. 정점이 지금 세 개만 갖고 하는 거죠. 간단한 거니까. 정점 두 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세 개는 돼야 되겠죠. 뭐. 그래서 정점 K보다 큰 정점 지나지 않는다. A의 0은 뭐예요? 이거는 0번 정점만 통과하는 거. 0만 통과. A의 1은 뭘까요? 이거보다 큰 거 통과하지 않으니까 1번 정점보다 그렇죠? 큰 거 통과하지 않으니까 0하고 1만 통과하는 거. 2는 뭐예요? 2보다 큰 정점 지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 1, 2 모두 통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0, 1, 2 모두 통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원래 그래프 G는 이와 같이 표시되었습니다. 그죠? 0번 노드, 1번 노드, 2번 노드. 0번 노드, 1번, 2번 노드.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 노드.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 노드. 그죠? 최단 경로 구하는 거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0에서 0 가는 건 그대로 0이죠. 0에서 1 가는 거, 0에서 2 가는 거 11이죠. 1에서 0 가는 거 6, 1에서 1 가는 거 없고 1에서 2 가는 거 있습니다. 2에서 0 가는 거 3이죠. 그렇죠? 3이죠. 2에서 1 가는 거 직접 가는 거 없지만 0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1과 2는 통과 못하지만 현재 0은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3, 4 하게 되면 7이 됐죠. 이건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무한대 값이 뭘로 바뀌었어요? 7로 바뀌었죠. 자, 이제 0과 1 둘 다 통과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겁니다. 0과 1 모두 통과하는 최단 경로 구하는 겁니다. 0에서 0 그대로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0에서 1 4 그렇죠? 0에서 2 가는 거 11이지만 0이나 1 통과할 수 있죠. 근데 1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4, 2 통과하면 뭐가 돼요? 11 대신에 뭐가 돼요? 1에서 0 가는 거 6이죠, 그대로. 그렇죠? 2, 3 하면 5 갈 수 있지만 2번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으니까 6이죠. 1에서 1 가는 건 그대로 0이고 1에서 2 가는 건 2죠. 2에서 0 가는 거는 3이고 2에서 1 가는 건 3, 4 구하는 거 아까 7 있었죠? 그렇죠? 2에서 2 가는 건 0이죠. 그렇죠? 이제는 0번, 1번, 2번 모든 정점을 통과해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겁니다. 0에서 0, 0이죠. 0에서 1, 0에서 1 이것밖에 없죠. 4. 0에서 2 11이지만 1 통과해서 갈 수 있으니까 4에 갖고 아까 6이 나왔었죠. 그렇죠? 1에서 0, 1에서 0, 6이죠. 0이고 1에서 2 그대로 2죠. 근데 1에서 0 가는 거 6인데 2 통과할 수 있으니까 2, 3이 되죠. 2, 3.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5로 바뀌었죠. 자,
2에서 0 가는 거 그대로 3이죠. 2에서 1 가는 거 3, 4. 이 방법밖에 없죠. 7.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모든 점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 1번에서 0 가는 건 5. 1번에서 2 가는 건 최단 경로가 2. 그쵸? 그쵸? 2번에서 0번 가는 건 3번. 2번에서 1번 가는 건 7. 0번에서 2번 가는 최단 경로가 6. 모든 정점을 통과하는 최단 경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점 3개만 갖고 한 거예요. 정점 3개만 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점 3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정점이 10개 있다? 그러면 A에 0부터 시작하면 9까지, 1부터 시작하면 10까지가 있겠죠. 노드가.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정의에 의해서 모든 정점을 통과하는 최단 경로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단 경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자, 그래프에 6번째 주제가 지금 설명한 게 뭐였어요? 쇼티스트 패스였었죠? 지금 설명한 게 뭐예요? 최단 경로. 쇼티스트 패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프의 7번째 주제입니다. 그래프의 7번째 주제. 스패닝 트리입니다. 그래프의 7번째 스패닝 트리입니다. 스패닝 트리에 대한 정의는요. 그래프 G의 모든 정점을 포함한 트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래프 G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무슨 그래프 G가 있다. 그래프 G.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유를 스패닝 트리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그래프 G에 대한 스패닝 트리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이와 같은 그래프 G가 있어요. 이 G의 스패닝 트리는 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낼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낼 수도 있죠.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뭐냐? 모든 정점을 정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정점이 4개니까 정점 4개가 모두 여기도 정점이 4개니까 모든 정점 아시겠습니까? 음. 이제 일단 스패닝 트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제가 수업하면서 칠판에 판사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을 가끔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질문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단선의 가중 집값이 존재하는 경우, 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중 집값을 가진다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 뺍시다. 크루스컬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라인, 크루스컬. 얘는 연결해 가면서, 연결해. 얘는, 자, 하나의 방법 볼까요? 1번 노드에서는, 1번 정점에서는 가장 작은 게 3번이죠. 이 값이 1이니까. 1, 2. 자, 3번 노드에서 보면, 뭐가 제일 가중치 값이 작아요? 6번이 작죠, 6번. 얘가 얼마야? 그럼 6번 입장에서는 4는 됐고, 6하고 2 중에 뭐가 더 작아요? 이게 지금 1번 정점에서 가장 적은 간선 연결된 거는 3번 정점. 3번 정점에서 가장 적은 가중치값 적은 거는 6번. 6번에서 가장 적은 건 4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스패닝 트리 작성하는 거니까 4번 입장에서는 여기나 여기는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나 여기는 연결할 수가 없죠. 트리가 되잖아요. 사이클이 되잖아요. 그쵸? 예전에 그래프가 있으면 트리는 뭐야? 사이클이 없는 걸 트리라고 했죠. 트리도 그래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리에 정의하면서 그래프 G가 있을 때 V, 버텍스, 그 다음에 간선, 그래프에서 간선, 정점 표시했죠. 그리면서 정점과 간선으로 되고 대부분의 그래프는 100%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이클을 형성한다. 트리는 뭐예요? 루트 노드가 있죠. 루트에서 간선으로 연결되죠. 루프를 허용해야 하네요. 허용하지 않아요. 루프 자기 자신 오는 게 허용하지 않는다. 루트 노드의 간선 제거 시 T1, T2, T3 등의 서브 트리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트리. 그렇죠? 그러니까 1364, 1364 연결했어요. 근데 일로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이클 형성되니 사이클 형성되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4번 갔다가 3번으로 오죠. 그렇죠? 왜 3번으로 와요?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을 때 가장 적은 값이었었죠. 그러니까 3번 입장에서 보면 또 적은 값이 뭐예요? 이건 됐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5니까 이게 뭐예요? 2.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이클 되니까. 그럼 이 입장에서는 뭐랑 연결돼요? 위쪽은 안 되니까 뭐가만 연결돼요? 5만 연결되죠. 3. 이게 뭐예요? 스패닝 트리. 뭐 이와 같은 그래프 G가 있었을 때 가중치 값이 있었을 때 그렇죠?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방법이 크루스컷. 그러니까 적은 정점을 직접 하나하나씩 하는 거고. 1번 단선의 가중치가 가장 적은 것은 뭐야? 여기가 지금 뭐야? 1이죠. 그렇죠. 그 다음 뭐야? 4번, 6번. 여기가 뭐예요? 2죠. 그 다음 뭐예요? 3이 뭐예요? 3. 그 다음에 4가 뭐예요? 4. 4가 뭐예요? 이게 4죠. 5가 뭐예요? 5가. 5. 5는 여기 있는데 일로 가면 사이클 형성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밖에 연결할 수가 없죠. 음. 이와 같이 그럼 구한 게 뭐예요? 얘도 역시 베닝 그렇죠. 베닝 트리를 구한다? 사이클을 피해가면서. 정점과 정점. 얘는 뭐예요? 얘 연결했죠. 그럼 이 정점에서 다시 단선의 가중치가 작은 값을 연결. 또 여기서 작은 값을 연결. 사이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작은 값 연결. 또 여기서 작은 값을 연결. 얘는 뭐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작은 값 차례대로 가중치가 적은 정점을 차례대로 연결하면서 트리니까 사이클 형성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이죠.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3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했죠. 5번 여기도 있죠. 근데 여기 가면 사이클 형성하잖아. 그렇죠. 5번이 여기도 있죠. 여기 가면은 사이클 형성하잖아. 이런 거 피해가면서 연결해 주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연결하여
구분해 놓고 트리를 작성한다. 설명하는 게 더 낫겠죠. 각각. 그렇죠? 여기는 연결해 가면서가 연결하여 구분해 놓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이게 스패닝 트리. 그래서 그래프 G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 용어, 종류, 표현, 운행, 탐색. 그렇죠? 운행, 그 다음에 쇼트 스페이스, 스패닝 트리까지 총 7개 주제를 가지고 그래프 이론을 했습니다. 트리는 어떻게 했어요? 트리의 정의, 용어, 종류, 트리의 표현, 배열, 링크드 리스트 했었었죠. 그러면서 일반 트리, 이진 트리 했었었죠. 운행했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수식의 표현. 그 다음에 스레드 바이너리 트리 했었었죠. 그렇죠? 널 값을 트리의 운행에 직전 직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 했었어요? Q 했었었죠. Q. Q. 그래서 일반 Q, 무빙 Q, 서큘라 Q, 환영 Q 알고리즘을 해갖고 하는 거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Q에 대한 개념, 이용 분야 설명하고. 그렇죠? 그 전에 뭐 했었어요? 그러면은 스택. 그렇죠? 스택 설명했어요. 스택의 개념. 그렇죠? 스택의 추가 삭제 알고리즘, 이용 분야 하면서 함수 호출, 대부분 구조, 여러분들 팩토리얼 구하는 거 해봤었었죠. C 언어로 코딩 해봤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연산자 스택, 그 다음에 변수 스택 해갖고 연산하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포스트 픽스 해갖고 수식 연산하는 거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택 하면서 뭐 했었어요? 오토 변수 스택 사용한다라고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오토 변수,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했었어요?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선형 리스트의 개념 정의, 링크드 리스트의 개념 정의하고 링크드 리스트에서 구조체 함수 연결하는 거랑 뭐 했었어요? 노드 3개 작성해 갖고 링크드 리스트 추가 삭제하는 거 해봤었죠. 차례대로. 기본적인 걸로. 그렇죠? 그 전엔 또 뭐 했었어요, 여러분들? 추상 데이터 배열, 추상 데이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해갖고 프린트F, 스캔F 이런 거 호출할 때, 그렇죠? 추상화 개념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객체 지향에 대한 추상화 개념 설명했었었죠. 코딩 해주고. 그렇죠? 어. 그 전에는 이제 뭐 했었어요? 데이터 구조의 개요, 데이터 구조의 정의. 그렇죠? 어. 그래서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데이터의 표현,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의 표현, 데이터의 단위,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의 표현, 그 다음에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5대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오표시법, 오메가, 시타 표시법, 당 시간, 지수 시간, 이런 거 설명했었죠. 그죠?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차수로 표현해서 분석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 데이터 구조의 개요. 두 번째 데이터 추상화와 배열. 배열에서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포인터의 관계, 문자열 배열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네 번째가 스택, 다섯 번째가 큐,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트리, 일곱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화상 강의는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비 분교육까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 수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죠. 예비군, 예비군 수업 때 안 하기로 해갖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다른 건보다.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6월 20일은 뭐야? 6월 20일은 예비군 교육이라 그날 5교시 수업은 없습니다. 아, 4교시 수업, 그쵸? 4교시 수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주제, 소트입니다. 정답. 여덟 번째 주제, 소트입니다. 확률 결과에 의해서요, 어센딩 소트와 디센딩 소트로 구분합니다. 어센딩 소트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림차순. 디센딩 소트를 오름차순. 이거는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 얘는 큰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센딩 소트는 뭐예요? 이름을 가나다라 순서로 한다. 근데 이름을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 히읗부터 키읔, 티귿 이렇게 해갖고 기역까지 순서로 하면 디센딩 소트가 되겠죠. 그래서 디센딩 소트 같은 경우에는 총점, 평균 이런 값을 갖고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소트하겠죠. 그렇죠?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 방법에 따라서는요.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삽입, 교환, 색, 정합, 분배. 삽입 정렬에는요. 인서션 정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쉘 정렬이 있어요. 교환, 버블, 셀렉션 정렬이 있습니다. 선택 정렬이 있습니다. 병합, 후웨이 모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배, 레딕스. 가장 알고리즘이 간단한 방법은 버블하고 셀렉션입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방법은 정렬입니다. 얘는 트리를 이용해서 정렬합니다. 얘는 보편적으로 큐를 이용해서 정렬합니다. 얘는 정렬된 데이터를 2, 4, 6, 8 순으로 구분하여 재정렬합니다.
특징별로 이렇게 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다섯 개는요,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필수. 나머지는요, 투웨이 뭐지? 아, 빨간색 부분이 잘못 표현됐다. 나머지, 십정열, 투웨이 뭐지? 레딕스는 방법론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정렬하는 방법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8개가 있죠. 8개. 그러면 8개 중에 내가 선호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잘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뭐예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버블 셀렉션. 간단하니까. 퀵정렬은요, 리커시브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커시브 함수 콜. 리커시브 함수 우리가 예제 한번 해봤었죠. 자기 자신 호출해가면서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버블이나 셀렉션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제대로 파악하고 나머지는 방법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5개 정도를 우리가 같이 실습해보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질문? 질문? 어, 사회 지금 소프트죠? 첫 번째. 교수님, 혹시 아까 설명하신 어센딩 소트가 혹시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 아닌지 여쭤봐도 아, 괜찮을까요? 어센딩 소트 오름차순. 제가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셨습니다. 아, 그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잘 지적해 줬네. 어센딩 소트는요, 뭐, 작은 데이터에서 큰 값으로. 그렇죠? 디센딩 소트는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 들어가니까 얘가 오름차순이고요. 내가 오름차순 맞게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얘가 내림차순. 큰 데이터에서 작은 순서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번은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작은 데이터, 큰 데이터. 맞죠? 얘는 큰 데이터, 작은 데이터. 음. 그래서 어센딩은 오름차순이에요. 디센딩이 내림차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합입정렬이. 특정한 위치에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일단 빼놔야 되겠죠. 빼놓고 조건에 맞는 값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4, 6, 5, 11, 27.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배열 A에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4, 6, 5, 21, 27. 코딩 병행해 가면서 해보세요. 알고리즘 설명하면서 코딩도 같이 병행 설명 드릴 테니까는. 배열 A고 0, 1, 3, 4번째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할 때 일단 특정 위치의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해 놓고 이랬죠. 특정 위치의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해 놓고 첫 번째의 특정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패스할 때. 두 번째 패스할 때는 여기가 특정 위치의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할 때는 이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해 놓고 값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할 때는 이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해 놓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장할 값을 임시.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랑 한 번만 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거랑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죠. 여기서는 여기랑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해 가면서 값의 위치를 삽입해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씁시다.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i라고 하는 변수를 씁시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만 해봅시다. 코딩을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서 프로젝트 생성해서 C++ 파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일단 코딩을 해보세요. 그래서 임시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다가 뭐를 6을 갖다 놓습니다. 특정 위치의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됩니다. 10개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6을 임시에 넣습니다. A의 첫 번째 인덱스 값에도 6이 있고 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값이 있다고 그랬죠? 카운트 값. 카운트는 얘는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0을 넣어줍니다. 0. 0을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자 아까 특정 위치의 값을 다른 변수 여기에 저장해 놓고 여기가 처음에 할 때 특정 변수 값 6 저장해 놓고 그 다음 할 때는 5, 그 다음 할 때는 31, 그 다음 할 때는 27 저장해 놓고 여기에서는 이거랑 비교, 여기에서는 이거 비교, 여기 저장했을 때는 이거 비교, 여기 했을 때는 이거 비교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인서션 소트는 이거랑 이거 비교하고 결과가 끝나면은 6, 1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특정 위치 값일 때 결과가 끝나면 5, 6, 14가 되는 겁니다. 여기 끝났을 때는 5, 6, 14, 31이 되는 겁니다. 여기 끝났을 때는 5, 6, 14, 27, 31이 되는 겁니다. 6, 14, 5, 31, 27을 출력해 주겠죠. 여기서는 31, 27, 여기서는 27. 이게 첫 번째 패스. 이게 두 번째 패스, 이게 세 번째 패스, 이게 네 번째 패스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패스만에 최종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결과가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i 값 했었죠? i는 1. i는 데이터가 몇 건 있어요? 5건 있죠? i 값 플러스 플러스 한번 이렇게 포문이 나오면서 특정 위치 값 처음에 첫 번째 값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A의 I 값을 어디에다가? 임시에다가 줍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은 0번째 요소여야 되니까 I가 1이니까 I-1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임시에는 뭐가 들어가요? 6. 왜? 자, I는 1 갖고 내려왔죠. 첫 번째 값 뭐예요? 6 있죠, 6. 6을 임시에 넣으니까 임시에는 6. 카운트는 0번째 방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I-1 하면 뭐예요? 0 돼갖고 카운트에는 0. 그러면 뭐를 하는 겁니까? 임시에는 얼마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있는 임시에다 6을 넣어놨죠. 카운트는 0번째죠. 그렇죠? 음. 그러면 얘는 이거랑 비교하고 얘는 정렬됐으니 여기랑 비교하고 그렇죠? 얘는 특정 위치 값을 여기로 잡고 여기랑 하면서 특정 위치 값을 잡고 여기랑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임시는 얼마? 6. A 카운트 0번째 방은 뭐야? 6은 14보다 작죠. 6은 14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돼? 14가 1로 오면 되겠죠. 그렇죠? 14가 1로 오면. 그러면 14를 1로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A의 카운트 값을 A의 카운트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0번째 값을 0 플러스 1, 1번째 값에다 넣겠죠. 어떤 조건일지.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14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 값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0번째 값을 플러스 1번째 값에 넣었으니까 이거 14가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비교 다 했잖아요. 0번째 값까지.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는 카운트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카운트 마이너스 1을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빠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카운트 조건은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조건 임시가 적다, 뭐 A의 카운트보다 적으냐, 그죠? 음. 이 조건을 파일문으로 묶어줍니다. 내부적 파일. 이 조건 다시 써서 볼게요. 위에 파일 카운트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이 조건이죠. 임시가 A의 카운트보다 작으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보세요. 항상 처음에 내려왔을 때 I는 얼마 갖고 내려와요? 1 갖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값은 뭐예요? 6이죠. 6을 임시에다가 넣었죠. 그렇죠? 카운트는 I-1 0번째 값, 그 직전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I-1 해갖고 0이 됐죠. 0이 됐죠. 그 다음 이 화열 조건을 만났죠. 이 루프.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임시 6은 카운트는 지금 0이니까 0인 거 포함하는 거죠. 항상. 그거나 같고 임시값은 임시에는 뭐가 있어요? 6은 카운트 값은 0번째 값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카운트가 0이니까 현재. 그렇죠?
카운트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0이잖아요. 0. 카운트 0번째 값에 뭐가 있어요? 14가 있죠. 6은 14보다 어때?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를 1로 삽입한 거예요. 삽입, 위치. 교환한 건 아니죠. 교환은 맞바꾸는 거고, 그렇죠? 갖다 넣는 게 삽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와요? 14가 오는 겁니다. 14, 5, 31, 27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올라가요. 카운트는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됐죠. 올라가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죠. 그냥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임시에 있는 6을 넣어주는 거. 그러면 임시에 있는 값을 어디에다 넣어줘요? A에 카운트 플러스 1.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하면 0이 되겠죠. 0번째 값을 넣어주니까 여기가 6이 되고. 이게 그리고 나서 패스 출력해주고. 패스 출력해주기 위해서 배열 내용 출력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줍시다. K, K, 잡아줍시다. 그리고 이 패스 출력하는 부분은 printf 패스는 %d 개행하지 않고요. 뭐 해주면 돼요? i값 해주면 되죠. i값. i는 지금 1 갖고 내려왔잖아요. 계속. 이거 이 안에 파일문 수행할 때 i값은 계속 1이죠. 그렇죠? 출력해줘. 그 다음에 이제 for k는 0, k는 5, k값 플러스 플러스 뭐 해줘요? printf 값을 출력해 주는 거니까 %d 공백 정도 띄워주고요. 개행하지 말고 바로 닫아주고 k에 a의 k값 0, 1, 2, 3, 4, 5 5번 반복해서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printf 개행 이렇게 해주면 한 줄 띄워주는 거죠. 그렇죠? 제어 문자만 써준 거죠. 이건.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패스 1은 6, 14, 5, 31, 27 여기까지는 이제 정렬된 결과 14, 6, 5, 31, 27이었는데 6, 14가 여기까지는 정렬된 결과를 뭘로 출력해요? 패스 1 패스 1 해갖고 6, 14, 5, 31, 27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 6, 14, 5, 31, 27 이게 지금 패스 1이죠. 그렇죠? 패스 1 여기를 바꿉시다. 여기. 패스 1 했으니까 %d 공백 공백 그렇죠? 하고 이퀄 이렇게 하면은 패스 1은 이렇게 하고 6, 14, 5, 31, 27 이렇게 출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소문으로. 이제 i는 얼마가 돼요? i는 여기 하나 합시다. i는 이제 아까 1이었다가 2가 되죠. 그렇죠? 네. i는 2가 됐죠. i는 원래 1이었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2로 됐어요. 그러면 임시는 a의 두 번째 방이니까 뭐가 돼요? 임시에 뭐가 들어가요? 두 번째 방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카운트는 뭐가 들어가요? 카운트는 i-1. i가 2니까 2 마이너스가 하면 1이 들어가겠죠. 올라가서 i가 2 되면서 요거 바꾸고 내려왔죠. 현재 카운트는 1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임시값은 뭐가 있어요? 임시값은 현재 5가 있죠. 5는 a의 카운트 현재 여기에는 5가 있고 a의 카운트 첫 번째 값에는 뭐가 있어요? 6. 5는 6보다 작죠.
그렇잖아요. 5는 6보다 작아요. 무조건 만족하죠. 그러면 A의 카운트 값은 뭐예요? 첫 번째 값을 6을 카운트 플러스 1, 두 번째 값.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가 6이 되죠. 6. 5는 지금 임시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5였다가 뭘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었죠. 6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카운트는 카운트 마이너스 1 하니까 뭐가 돼? 이제 0이 돼요. 올라가죠. 카운트는 0이니까 크거나 같고. 맞죠? and 임시값은 현재 뭐예요? 5죠. 계속 오잖아요. 바뀐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A의 카운트 값은 얼마예요? 0번째 값은. 0번째 값은 얼마예요? 자, 지금 I가 2인 상태로 갔죠. 그렇죠? I가 2인 상태로 갔죠. A의 I 값은 지금 현재 결과가 이 상태죠. 6, 14, 5, 31, 27이죠. 올라갔을 때. 맞아요? 맞아요? 이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A의 I 값, 두 번째 값, 0, 1, 2, 3, 4잖아요. 두 번째 값 5를 임시에다가 놓고 카운트는 I-라니까 2에서 1 하니까 뭘로 됐어요? 1하고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임시는 어떻게 돼요? 임시는 현재 5죠. 5는 A의 카운트 값, 첫 번째 값은 14죠, 14. 5는 14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에 6이 온 게 아니라 이 값이 일로 온 거죠. 카운터는 카운트 플러스를 하니까 이 값이 지금 일로 온 거죠. 그렇죠? 일로 온 거죠. 그리고 카운터는 마이너스 1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0을 하고 여기 14가 옮겨지고 이게 0으로 되고 다시 올라갔죠. 카운트는 0보다 크거나 같죠. 현재 임시값은 뭐예요? 5는 그대로 오죠. 그러면 A의 카운트 값은 얼마예요? 0번째 값 6이죠. 5는 6보다 작죠. 그러니까 6을 현재 카운트 값 6이잖아요. 카운트 플러스 1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6. 카운트는 카운트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올라가요. 그러면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지 않죠. 마이너스 값이니까 작죠. 바로 화일문을 벗어나죠.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임시에는 뭐가 있어요? 5를 카운트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0번째 값에다가 뭘 넣어줘요? 5를 넣어주죠. 그 다음 패스 출력하게 되면 5, 6, 14, 31, 27 이만큼이 그런 거죠. 처음엔 여기가 임시였죠. 그 다음에 임시였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임시가 돼요? 여기가 임시가 되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i는 얼마가 돼요? 3. ai 0, 0, 1, 2, 3, 4. 세 번째 값 얼마? 31이 임시. 카운트는 i-1. i가 3이니까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2. 됐죠? 여기까지 했죠. 임시하고 카운트. i 값이 3이고 1, 2 했을 때고 3으로 갔잖아요. 3이니까 0, 1, 2, 3이니까 31이 임시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뭐가? 6이. 그 다음에는 5가. 그렇죠? 그렇죠? 자, 카운트는 2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임시에는 뭐가 있어요? 31이 있죠. A의 카운트 값. 두 번째 값 14. 31이 크죠? 바로 벗어났죠. 왜? 여기까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게 1로 삽입되거나 삽입되거나 삽입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에 뭐가 있어요? 30일 있는 그 자체를 카운트는 무슨 값? 2 플러스 1하면 세 번째 자기 자신한테 30일을 그냥 다시 세팅 저장하고 끝.
하고 출력하게 되면 5, 6, 14, 31, 27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정렬. 현재 올라가면 i 값은 얼마? 1, 2, 3이었다가 이제 4가 되죠, 4.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AI 네 번째 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임시가 27. 이거 출력하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 여기가 출력했을 때가 패스 3은 이렇게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0, 1, 2, 3번째까지 정렬된 결. 그렇죠? 음. 그래서 i 값은 얼마? i 값은 4. 임시 값은 이제 얼마? 27. 카운트 값은 4 마이너스 1하니까 3. 카운트는 3은 0보다 크고 and 임시 값은 얼마예요, 이제? 27. 그죠? A의 카운트 세 번째 값은 31이죠. 27은 31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현재 카운트 값은 얼마예요? 세 번째 값. 뭐 31을 플러스 1 여기에다가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으니까 여기가 31이 돼버리는 거죠. 27 대신에. 27은 임시에 있으니까. 그리고 카운트는 카운트 마이너스라니까 이게 뭐가 돼? 2 올라가죠. 카운트는 0보다 크거나 같죠. 2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임시에는 그대로 27이 있고 A의 카운트 값은 뭐예요? 두 번째 값. 있어. 커지잖아. 바로 벗어나죠. 바로 벗어나면 임시에 뭐가 있어요? 27을 카운트는 현재 무슨 값? 2 플러스 1. 뭐 세 번째 값이죠. 여기다가 27을 넣어주죠. 그러면 그리고 출력하게 되면 패스 4는 5, 6, 14, 27, 31. 물론 이 콤마는 지금 출력되지 않죠. 여기서 그냥 바로 공백으로만 구분해서 출력했으니까 콤마 넣어주고 싶으면 콤마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어. 콤마 공백해주면 그렇죠? 음. 결과 돌려보세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나온 사람 채팅창에 표시해 볼까요? 네. 뭐야.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결과 나왔죠? 이게 삽입정렬 기본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더 해보세요. 결과 나온 사람들은 계속 표시 좀 해주세요. 결과 안 나왔더라도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은 제가 좀 더 드릴 테니까 보세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열한 줄, 열두 줄. 한 열다섯 줄 내에서 끝나죠. 간단하죠. 전체가. 그쵸? 그쵸?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할 때는 한 번, 여기서 할 때는 한 번, 두 번, 여기서 할 때는 최대한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값이 크면은 정렬돼 있으면 바로 빠져나오고 이랬죠. 그래서 이거를 n번, 포문을 n번 하게 되면 얘는 5의 n의 제곱으로 알고리즘이 분석돼요. 그렇죠? 수행 시간은 알고리즘 분석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차수로 표현한 게 알고리즘 분석이었잖아요. 그래서 5표 10번. 연산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고리즘 계산 차수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n번, n번. 이렇게 가정하면. 그렇죠? 그렇죠? 분석하면 이와 같은 분석으로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결과 나온 학생들 채팅창에 표시. 나왔어요? 나왔고. 이쪽 나왔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 표정이. 저쪽은 나왔어요? 오케이. 지금 교실에서 듣는 학생들은 전부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삽입정렬 이해하시겠죠?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값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의 값을 저장해 놓고 값을 조건에 비교해 가면서 조건에 맞으면 그 값을 갖다가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삽입정렬이에요. 아시겠죠? 어.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까지 진도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날? 5월 20일 날, 그쵸?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비군 교육 때문에 수업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른 반보다 1시간 정도 빠르면 돼요. 내일 또 1시간 수업 들었죠? 그죠? 그럼 이제 진도가 얼추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인서션 소트를 했고요. 버블 소트는 방법론만 설명을 할게요. 방법론만. 그리고 알고리즘은 내일 같이 해볼 겁니다.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버블 소트입니다. 버블 소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얘만 들어볼게요. 4, 6, 5, 31, 27.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 A의 5개는 4, 6, 5, 31, 27이 있는 거. 그러면 버블이 무슨 뜻인가요? 버블. 버블. 이거는 삽입이 아니라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렬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교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삽입은 특정 위치에 갖다 넣고 특정 위치에 갖다 넣는 거. 이게 삽입이죠. 교환은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 방법론만 설명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자, 14, 6, 5, 31, 27. 무질서한 데이터 5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버블이 무슨 뜻이에요, 버블? 거품. 14는 14하고 6 교환. 크면 교환. 6, 14가 되고. 또 교환. 14, 5. 크면 교환. 5, 14가 되고. 14, 31. 크지 않죠, 14가. 31하고 27. 교환. 그러면 첫 번째 패스. 결과는 6, 5, 14, 27, 3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패스 수행 시 가장 큰 값을 맨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6은 5보다 크죠? 5, 6. 6, 14.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14, 27. 그대로. 31은 그대로 있죠. 이게 두 번째 패스만에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27, 31 제외. 자, 그런데 정렬이 돼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이게 정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또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패스는 오류. 교환할 게 없죠. 교환할 게 없죠. 이만큼 제외. 그럼 네 번째 패스에서는 오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대로 오류이죠. 이만큼 제외. 하나만 남으니까 더 이상 정렬할 게 없죠. 두 개 비교하는 건데, 그쵸? 이런 순서대로 정렬을 진행하는 방법을 뭐예요? 버블. 이렇게. 알고리즘 간단하죠? 숙제, 구현해보세요. 숙제, 구현해보세요. 내일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 버블 소트를 같이 구현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지금 방법론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셀렉션 소트까지 내일 할 겁니다. 두 개 방법을. 한 시간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하셨고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저도 나갈게요. 종료.